자, 여기는 고려의 문화사인데 유교부터 보도록 할게요. 유교는 이제 공자가 만든 거잖아요. 유학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교, 유학. 근데 여기 보면은 유교를 중시했어요. 고려시대 또. 뭐에 썼냐면 정치할 때 유교를 정치로 다스렸습니다. 요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성종 때 부하였던 최승로가 시무 28조로 건의했죠. 성종한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닦는 근본입니다. 수신.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치국.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 좋다. 하지만 유교는 뭐에 좋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좋다. 치국에 좋다. 그래서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유교로서 다스립시오라고 최승로가 건의한 거거든. 그래서 성종이 오케이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뭘로 다스렸다? 유교로서. 그래서 치국의 근원. 그래서 성종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김칫국이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를 많이 만들었어. 국립, 나라가 세운 거. 그래서 수도 개경에는 국자감이 있었고 지방에는 수많은 향교들을 만들었죠. 사립이 이때도 있었나 봐. 그래서 사학 12도로 해가지고 12개 정도의 학원 같은 게 유행했던 거야. 왜냐면 이 채충이 문헌공도, 이 문헌공도 이름인데 그거를 비롯해서 12개가 유행했었던 사립 교육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행할 정도로. 왜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과거 시험 출제자거든. 수능 출제자가 만든 학원 같은 것들이 유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2개의 학원이 유행했었고 국자감, 향교 이런 게 있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해요. 과거제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실시가 됩니다. 언제까지 유지됐어요? 조선 후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광종 때였어요. 미친 광. 자,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하는 빠졌죠?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학 지식을 물어서 관리, 공무원으로 뽑는 제도, 지금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 과거제가 광종 때 실시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종 때는 유교 정치를 채택했고, 광종 때는 유교 지식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세요.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아까 선생님 위에서 유교, 유학은 공자가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야. 유학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하는 거, 공자가 한 말을 해석하는 걸 두고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훈고학, 고중학, 양명학 등등등.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리학이에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 똘똘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 공부해. 인간의 심성. 인간의 심성은 동물과 같을까 다를까? 우주의 이치.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머리 졸라 아프죠? 이런 어려운 걸 공부하는 건데 유학의 한 종류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미가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디에서? 원나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이걸 최초에 받아들인 사람이 안양이고 이걸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이 이재현이라고 있어요. 또 이재현이 여러 명의 이제 제자들을 탄생시켰는데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진사대부라 불러요. 그래서 받아들인 건 안향, 업그레이드, 이재현, 그 새끼들 신진사대부. 여기서 우리는 신진사대부들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신진사대부 대표적인 애 두 명만 써줄게요. 기억납니까? 도전적인 사나이 정도전. 그다음에 뭐 정몽주 이런 애들 있었죠. 둘이 라이벌이자 신진사대부랑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정몽주는 어땠어? 고려는 유지시키고 싶어 했었고 정도전은 상당히 도전적이었기 때문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었죠. 그러다가 끝내 정도전이 누구랑 손잡는다? 이성계랑 손잡아서 정몽주 죽이고 이성계랑 정도전이 손잡고 세운 나라가 뭐다? 조선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당연히 어떤 종교를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성리학 국가죠. 그래서 고려만 하더라도 거의 불교 국가라 보면 되는데 조선은 성리학자들이 세웠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신진사대부들이 세웠기 때문에 성리학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관당이라고 나오는데 충선왕 때 원나라에 만든 스터디 카페 같은 거예요. 스터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고려랑 원나라 학자들이 공부했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불교가 중요합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밀어줬어요. 그래서 수도랑 전국 곳곳에 사찰, 절을 지었어. 또 연등에 팔간에 같은 불교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연등에는 우리 부처님 날 오신 날 알죠? 그때 등 많이 달잖아.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근데 팔간에는 보기 어렵죠. 이것은 불교 행사 플러스 민간 어떤 신앙 같은 게 짬뽕된 건데 외국 사신들이 여기 왔었대. 와가지고 우리 고려 왕한테 얼굴 도장 찍고 또 온 김에 엽떡도 좀 먹고 또 닌텐도도 좀 했다가 갤럭시도 구경하려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왔었던 팔간에 이거를 왕건 같은 경우는 유언으로 죽기 직전에 되게 화려하게 열라고
장려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중에 하나가 스님 뽑는 승과도 있었고 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불교는 밀어줬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자, 교종과 선종을 묶으려고 했었어요. 고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비빔밥이야. 그래서 썩는 걸 좋아했었어. 근데 우리 앞에 배웠죠. 불교는 두 가지 종류에 있다라는 거.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깨달음이라고 그랬었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되는 건데 교종은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건 이렇건 이거 이렇건 재민아한테 물어볼까? 까먹었네. 복습해야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근데 선종은 참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참선 하다가 기도하는 거죠. 깨달았어. 이거였어. 이렇게 깨닫는 것을 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경 공부를 위한 교정, 그다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선종. 요 차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섞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두 명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의천과 진울. 요 두 명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의천은 고려 전기 사람이고 진울은 무신정변 이후의 사람이야. 뭐 시기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의천이냐 진울이냐. 공통점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고려 시대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해줘요. 참고로 우리 앞서 통일신라 때 스님 두 명 있었죠. 유명한 사람 누구누구 구별하라 그랬어. 원효랑 의상 구별하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는 의천과 진울을 구별해야 돼요. 자, 의천은 아까 교종 선종 섞으려고 그랬죠. 얘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묶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교관겸수로 갑니다. 교종 선종을 겸수 같이 해야 된다. 반대로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천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섞은 것을 천태종이라 하거든. 그래서 천태종이라고도 하고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의천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반대로 진울 같은 경우는 조계종으로 표현을 해요. 조계종을 이제 진울이 만들었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섞었는데 이것이 이제 조계종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뭐 체계화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천태종, 의천, 조계종, 진울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자, 그 선종 아까 진울의 이론 중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섞었죠.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쌍수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도노점수, 도노 갑자기 깨닫고 그리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문득 깨달았어 이게 도노고 그래도 꾸준히 수행해야지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도노점수. 불교 용어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선생님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진울이 훨씬 시험에 잘 나와. 왜냐면 더 일을 많이 했어. 수선사 결사라는 거 합니다. 이게 결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앙결사라고도 하거든요. 신앙결사.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지금 불교잖아. 근데 이 당시 때 불교 스님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대. 스님들이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책도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노동도 좀 하고 그런 게 어떤 본연의 모습이잖아. 근데 이때는 타락해가지고 스님들이 나쁜 짓을 했대. 예를 들면은 뭐 원래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한우 뷔페 가가지고 한우 막 엄청나게 먹고 삼겹살을 2차로 먹고 막 소주 마시고 막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뭐 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테슬라 같은 거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야 스님이 저래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는 수선사 결사를 해가지고 수선사 절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불교계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선사 결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 하게 되냐면 뭐 독경은 이제 부처님의 책을 읽는 거야. 노동 말 그대로 일하는 거. 그다음에 뭐 참선. 이게 스님들이 해야 될 원래 본연의 모습이거든. 이런 거 하자라는 운동을 신앙 결사 운동 혹은 수선사 결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 결사, 수선사 결사. 요걸 한 사람 누구? 진울이라는 거죠. 그 중심지가 되었던 절이 수선사고 지금은 송광사로 이름 바꿨죠. 전남 순천에 있는데 쌤 제일 친한 친구가 여기 있어서 가봤어요. 둘이 손 꽉 잡고 여기서 이제 걸었었는데 너무 풍광이 아름답고 경치가 아름답고 되게 평온해. 그래서 오줌 세 방울 좀 찌렸어요. 손 잡았다고 하니까 남들은 이제 여자친구인지 아는데 남자친구예요. 아주 쌤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름도 되게 멋있어. 이름이 김은 골드 실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지금 저기 전라도에서 장학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교종 중심의 통합 의천,
그다음에 선종주시 통합 진울 비교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고려 말이 되면은 불교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는 뭐 테슬라 타고 다니는 건 이제 기본이야. 삼겹살 기본이야. 괴롭히는 거 기본이야. 그래서 세속적인 어떤 돈을 추구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뭐 투자하고 뭐 주식 막 몰빵하고 나쁜 짓을 해. 그 백성들 막 괴롭히고.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비판합니다. 성리학자는 유학자들이잖아. 그래서 불교 막 비판해. 쓰레기 새끼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리학자들 누구? 아까 정도전이 못 세웠어. 조선 세웠죠? 그리고 철저하게 불교 비판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은 성리학 국가로서 끌고 나가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도교는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사원도 짓고 제사도 지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풍수지리설은 명당 따지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태조의 훈요 10조 유언이라고 그랬었죠. 죽기 직전에 자식들한테 남긴 유언. 여기서 되게 풍수지리를 강조했었고, 남경이라 해서 남쪽 수도 이것도 역시 명당 따져가면서 했었고, 그리고 요거는 기억해줘야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서경이 지금 어디예요? 평양이죠. 김정은 뚱땡이가 있는 평양. 여기를 되게 강조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다, 좋은 땅이라 해가지고 일로 수들을 옮기는 천둔도 펼쳤었죠. 여기에 풍수지리설이 쓰였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려는 아까 불교 국가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불교 문화재가 많습니다. 불상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엄청 크고 이런 게 있는데 철로 만들었다라는 거. 아래 사진 보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목조 건축물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런 거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 특징이 주심포 양식인데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받치기 위한 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바닥으로 연결되는 기둥이 있는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그다음 배열림 기둥, 요 기둥 있죠. 기둥이 그냥 일직선이 아니야. 확대하면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배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배가 볼록한 여러분 배 같은 것을 배 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여기 달걀 놓으면 따구르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배가 흘러내렸다. 배 흘림 기둥. 이런 걸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사사, 무량수전. 대학교 때 다 가봤어요. 안동에서는 안동 고등어랑 안동 찜닭 먹어야 되겠죠. 영주에서는 사과가 유명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따 사진 보면 나옵니다. 석탑. 사리를 모시는 탑인데 다각다층. 다가 이게 마늘 다자예요. 뭔가 많다라는 거지. 각이 많어. 층이 많어. 그래서 팔각 9층 석탑, 평창 월정사,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승탑, 스님의 탑이죠. 뭐 이런 게 있고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조대장경, 거란 침략에 맞서서 그다음에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이 초가 처음 초자야. 처음 만든 대장경, 제는 다시 만든 대장경. 특히 우리는 팔만대장경 기억해줘야죠. 왜?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거였었죠. 그래서 어디에? 여기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어디로 도망갔어? 여기 강화도로 도망갔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딴 거는 모르더라도. 자, 인쇄술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기록상 있었다라고 전해져 와요. 1, 2, 3, 4년에 만들었대. 이게 전 세계 최고래. 가장 오래됐대. 하지만 실물은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상 최고는 상정고금 예문이고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건 직지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활자가 글자인데 금속으로 찍어낸 어떤 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청주 흥덕사란 절에서 찍어냈대요.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어떤 출판물이 직지라는 거 알아두세요. 인쇄술. 그리고 청자 도자기인데 순수한 파란색 청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 상감청자 이런 게 있는데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이렇게 좀 확대해서 자, 아까 봤었던 머리 큰 아저씨 건양대 옆에 있는 관축사 미륵 얼굴이 졸라 큽니다. 그냥 대형 철로 만든 건데 되게 균형감이 있죠. 그리고 이 두 건물은 목조 건물인데 되게 오래된 고려시대 건축물이고 아까 얘기했죠. 요 지붕을 받치는 것을 공포라 그러는데 기둥하고 하나씩 매칭이 되죠. 얘도 하나씩 기둥하고 매칭이 되죠. 특히 요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 기둥 하나 확대하면은 아까 여러분 배처럼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배을름 기둥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월정사 팔각 9층 탑이에요. 팔각 이거 하나가 팔각으로 되어 있고 9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선생님도 여기 가봤어요. 선생님 첫사랑과 여기 갔었는데 그 첫사랑에 나 배신했죠. 나쁜 년. 자, 경천사지 10층 사탑 요거 있고. 팔만대장경이 대박이죠. 이거를 보관하는 판이 창고가 대장경판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어디서 만들었다 그랬지? 그렇죠. 눈치챘죠. 아까 강화도에서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걸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강화도에 있던 것을 여기 경상남도로 옮겨요. 여기 절이 하나 있거든. 해인사란 절인데 거기 옮겨놓은 거야. 근데 나도 가봤는데 산골짜기 있어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기 힘들거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육지로 이렇게 뺐었대. 여기 이제 여기에서 관람하시라고 여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던 팔만대장판을 일로 옮겼더니 옮기는 순간에 막 나무가 썩고 뒤틀리고 습기 차고 개판되는 거야. 야, 좋됐다 해가지고 원상 복귀 시켰거든. 근데 여기 다시 갖다 놨더니 야, 온전하게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 습도, 풍, 바람 등등 여기가 최적합했던 거지. 그때 재미나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여기 입지를 선정한 거였었어. 그래서 이것이 되게 과학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선생님도 여기 가봤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있던 것을 해인사로 옮겼던 여기 팔만대장경과 그걸 모아두는 장경판전. 난 8만 대장경을 해가지고 글씨가 8만 개지 알았더니 아니야. 요 판때기 자체가 8만 개 가까이 된대. 그 엄청난 거지. 이걸 새기면서 뭐라고 욕했겠어. 만든 이유가 뭐였어? 몽골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으로 얘네들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거였었잖아. 하나하나 파면서 몽골 욕했겠죠. 몽골 꺼져. 꺼져 했겠죠. 그래서 8만 대장경 부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자, 그리고 요게 직지입니다. 아까 뭐였어? 직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봉이죠. 그래서 직지 써 있죠. 그래서 청주에 가면은 버스 옆에 간판에 직지의 고장 딱 써 있어요. 요거를 출판했던 흥덕사가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자. 자, 순수한 청자. 왜 순천장인지 알겠죠? 순수청자. 그래서 완전히 청색이고 상감청자 그림 그렸죠? 어디서 이런 거 구하면 여러분들 팔아 먹으세요. 졸라 비쌉니다. 모르긴 몰라도 몇 천만 원 받을 걸. 농담이고 국가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해야 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좀 지우고 시험에 나올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자, 시험에 유교 관련해서는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거. 누구 때?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받아들였고, 그리고 광종 때는 과거제를 실시해서 유학 실력으로 과거를 관리를 선발했었다라는 거. 성종 시무 28조 과거제 광종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죠. 자, 성리학 졸라 어려운 거였었죠. 유교의 한 종류였었고 안양 때 들어왔었고 이재현 때 발달했었고 신진사대부로 이렇게 계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신진사대부 중에 정도전이 이상기랑 함께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 국가였다라는 거. 불교 국가 차원에서 지원했었죠. 그래서 연등의 팔간회 같은 거 강조했었고 특히 팔간회. 자, 교종과 선종 이거 통합시키는 노력이 고려의 핵심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 차이점, 공부로 깨달음, 아니 참선으로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기혈될 것이 의천이냐, 진울이냐 이거 물는 것이 구별한 것이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했죠. 교관 겸수, 교종, 선종 묶어서. 그래서 이 종교를 천태종이라 했고 창실했죠. 반대로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그랬었고 이런 것을 조계종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이론을 정해 쌍수, 선종, 해, 교종, 쌍수 같이 해야 된다. 도노 점수, 도노 한 번에 깨달아서 점수 꾸준히 수행해야 된다. 하지만 진울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었죠. 왜? 수선사 결세를 했기 때문에. 불교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뭐 독경, 불교책 있거나 노동, 참선 이런 거 해야 된다. 어디서? 수선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수선사 결사 혹은 신앙 결사라고 한다라는 거. 아까 이걸 아는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의천이야. 이 사람이 진울이고 진울은 좀 아파 보이죠? 어때요? 약간 삐쩍 말랐죠? 자, 볼게요. 자, 의천은 이거 주장했어요. 일단 천태종을 창시했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정을 묶으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이론의 연마, 교종에 해당되는 거, 실천의 수행, 선종을 같이 하는 교감겸수를 중시했다. 반대로 진울이 더 중요한데 진울은 이런 거 강조했었죠. 불경, 수행, 노동에 힘쓰자.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이런 불교 개혁 운동을 신앙 결사 혹은 수선사 결사라고 했습니다. 야, 스님들이 고기 먹는데 이제 고기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삐쩍 마르겠죠. 그래서 고기 안 먹어서 삐쩍 마른 사람 진울.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은 뒤에도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 도노 점수를 주장했었고 참선 수행, 선종과 교학 공부, 교정을 함께하는 정해상수를 주장했다. 그래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고 도교 시험에 안 나오고 풍수지리설은 묘충의 서경천도운동 수도를 옮길 정도로 명당이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고려 불교 문화재는 거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그냥 참고로 알아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세요. 쭉 보는데 뭐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직지가 현재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거. 순수청자에서 상감청자로 넘어가고 이런 건물들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오래됐고 이런 양식이라는 거. 공포랑 기둥이 하나씩 매칭이 되는 주심포, 여러 번 배 같은 배울림 기둥이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암기법. 진울 조선의 신앙은 천주교. 진울 조선의 신앙은 조선. 조계종 선종 신앙 결사운동. 아까 얘기했었죠. 독경, 노동, 참선 이런 걸로 돌아가자. 자, 의천 천주교, 천태종 교종. 자, 국자감은 고려의 중앙교육기관이다. 맞죠? 고려청자는 중국청자 그대로 보강했다.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 각색했죠. 도교는 이런 거 추구했다. 뭐 맞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성리학, 인간의 성리학과 뭐 우주의 이치, 성리라는 표현도 그렇죠. 인간의 심성 같은 거 되게 어려운 거지만 맞는 말이죠. 과거제는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한 것이다. 맞죠? 누구 때? 미친 광종 때. 자, 유학 교육을 바탕으로 관리를 선발한 자도 과거제. 누구 때? 광종 때. 무신정변 이후에 뭘 중심으로 불교개혁 운동? 누구? 진을 중심으로. 자, 유교는 고려에서 국가의 그렇죠. 국가 운영, 통치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었죠.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최승로의 심의 28조. 누가? 성종 때. 자, 국자감, 향교는 각각, 국자감은 이제 수도, 개경에서, 향교는 지방에서 각각의 역할을 했었죠. 고려 대표적인 도자기는 순수청자,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상감청자가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